안녕하세요. 강일동에서 순수 한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꿈꾸는 한약사 김경순입니다. 건강한 사람의 체온은 36.5도에서 37.1도 정도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체온은 어떠십니까? 건강과 체온에 관한 책들이 꽤 많이 나와 있는데요. 체온 1도가 내 몸을 살린다 한 10여 년 전에 유행했던 책부터 체온을 가지고 하는 다이어트, 또 체온과 면역에 관한 책 등 체온에 관한 책들이 많이 나와 있는 편입니다. 오늘은 체온이 낮아서 뭐가 안 좋은지, 또 체온이 높으면 좋은 점, 체온을 올리는 데 좋은 아주 기본적인 한약으로 영상 함께 하겠습니다. 평소에 손발이 차거나 체온이 낮으신 분들 이런 계절 보내기 힘드신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저체온은 만병의 근원이라고 쓰여진 책들이 많습니다. 체온이 1도만 내려가도 면역력이 30% 떨어진다고 하고요. 또 체온이 떨어지면 몸을 산화시키기 때문에 노화를 촉진시킨다고도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체온이 떨어지면 암세포가 활발히 증식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 체온이 35도 정도 됐을 때 암세포가 가장 활발히 증식한다고도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체온이 떨어지면 대사가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내장 지방이 잘 쌓여서 갱년기 즈음 되는 남자분들에게도 특히나 좋지 않은 편이고요. 그래서 초기 감기나 미열로 열이 조금 오를 때 그때는 해열제나 감기약 빨리빨리 드시지 마시고 내 체온이 37점 후반대 정도 유지할 수 있도록 수분이나 비타민 이런 거 드시면서 쉬시는 게 제일 좋다고 체온에 관련된 건강 책들에는 이렇게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체온이 떨어지면 또 안 좋은 부분 중에 하나가 우울하다고 체온을 재발하는 책을 보시면 평소에 좀 우울감이 있으시거나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의 여러 이유 중에서도 기초 체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또 체온이 낮으신 분들이 체온이 높으신 분들에 비해서 우울감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고체온은 건강의 원천이라고 하는데요. 체온이 낮아서 불편한 점들을 상쇄하게 되겠죠. 체온이 1도 떨어지면 면역력이 30% 떨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면역력이 500에서 600%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기에 걸려서 미열이 조금 뜨는 건 체온을 올려서 면역력을 높여주기 위한 인체의 기본적인 방어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초기 감기 때문에 열이 조금 올랐을 때 해열제나 감기약을 빨리 드셔서 낮추려고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37도 후반대까지 유지하시면서 물 드시고 쉬시고 또 비타민 같은 거 보충하시는 게 오히려 내 면역력을 올리는 데는 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체온이 올라가면 혈액순환이 당연히 잘 되겠죠. 그리고 이런 혈류량 증가로 골다공증이 예방이 되고 소화기 계통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화기만 건강해져도 면역력의 상당한 부분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고체온이 건강의 원천이 된다고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높은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근육을 단련해서 기초대사량을 높이는 방법인데요. 기초대사량은 내가 숨 쉬고 먹고 자는 데 필요한 가만히 있어도 몸이 사용하는 그 에너지가 되는데, 기초대사량이 높을수록 살이 쉽게 찌지 않기 때문에 근육량이 높을수록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나는 많이 먹는데 먹는 것에 비해서 살이 안 찐다 라는 분들은 기초대사량이 높을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20살을 기점으로 매년 근육량이 1%씩 자연스럽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깅이나 걷기, 에어로빅 같은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게 기초대사량 높이고 근육량 올리는 데 도움이 되시겠죠. 이런 계절에 쉽진 않지만 집에서 스트레칭 정도만이라도, 그리고 하루에 조금씩 아니면 일주일에 조금씩이라도 걷기 하시는 게 아주 도움 되실 겁니다. 참고로 성인 남성의 기초대사량은 1500에서 1800kcal 정도 되고요. 성인 여성은 1200에서 1400kcal 정도 되는데, 그분의 체형이나 키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라지겠지만 보통은 이 정도 된다고 하네요. 체온과 기초대사량은 정비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체온이 높을수록 기초대사량 역시 높아지니까 여러 가지 의미로 근육은 올려주시고 기초대사량
높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건데요. 체온이 낮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율신경이 무너지기 때문에 혈액순환 장애가 일어나서 저체온이 되고요.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호르몬 밸런스가 깨지기 때문에 세포 손상이나 세포 활력이 떨어져서 또 저체온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도 나의 육체적인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도 될 수 있고요. 또 심리적으로도 스트레스를 피할 수 있다면 피하거나 줄일 수 있다면 최대한 줄이시는 것도 내 체온을 높이는데, 내 체온을 유지하는데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생활 속에서 기초 체온을 유지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운동 근육량을 좀 높여서 기초 대사량 올리는 거랑 스트레스 최대한 줄이자고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핫팩이나 반신욕을 하시든 어떤 방법으로든 어떤 도구를 이용하시든 내 체온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라면 쉽게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대표적인 기초 체온 올리는 한약이 있는데요. 한약 공부 좀 하셨다는 분들은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처방 중에 하나입니다. 처방명은 이중탕이고요. 또 다른 이름은 인삼탕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들어가는 약재는 많지는 않습니다. 이 처방은 워낙 기본이 되는 처방이기 때문에 요리로 하자면 간장, 된장, 우리나라 음식에 간장, 된장, 고추장 이런 거 기본 베이스로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는 체온을 올려주니까 고추장, 고춧가루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그래서 어떤 음식으로 들어가든 고추장, 고춧가루 베이스는 체온을 좀 올려주잖아요. 맛은 조금씩 달라지고 기능은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아주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속도 좀 냉하고 체온이 평소에 낮은 편이시라면 한약국이나 한의원에 가셔서 여러 가지 이제 상담을 하시면서 춥다고 하면 이 이중탕, 인삼탕을 베이스로 다른 처방, 인삼탕을 베이스로 한 여러 처방 중에 선택을 하시거나 인삼탕을 베이스로 지금처럼 과립을 구입하신다면 다른 처방, 예를 들어 소화기가 나쁘시면 인삼탕 베이스에 소화기에 도움이 되는 약, 또 수면에 좀 불편하심이 있으시다면 인삼탕을 베이스로 수면에 도움이 되는 약 등 여러 가지가 가감이 가능하실 겁니다. 인삼탕의 기본적인 구성은 인삼, 건강, 백출, 감초입니다. 이중탕에 들어가는 약재입니다. 잘 아시는 인삼인데요. 인삼은 소화기를 건강하게 하고 기운을 올려주고 또 진액이 생기고 목마르지 않게 도와주는 효과가 있죠. 또 인삼이나 홍삼을 드시면 체온을 올리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복용을 하셨을 때 면역력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백출 같은 경우는 역시나 소화기를 건강하게 하고 기운을 올리는 작용을 하는데 백출은 날출자가 들어가잖아요. 소화기에 습을 말리는 작용을 합니다. 소화기는 수분이 없이 뽀송뽀송할 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언젠가 그 위가 뽀송뽀송한 풍선이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 풍선이 자꾸 늘어나 폭식 같은 걸로 자꾸 늘어나 있는 것보다는 한 번도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 그 뽀송뽀송한 상태로 있는 게 소화기 건강에 도움을 주는데 백출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건강은 우리 집에서 생강을 말린 그걸 건강이라고 하고요. 자세히 보시면 이런 섬유질 같은 게 좀 보이시죠? 건강은 소화기를 따뜻하게 하고요. 추위를 날리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가끔 인삼하고 건강 중에 뭐가 더 체온 올리는데 좋느냐라고 말씀드리자면 물어보시는데 직접적으로는 건강이 오히려 더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로 드시거나 할 때 도움이 되는데 생강과 건강은 정확히 말하면 약재로서도 분리되는 상태입니다. 생강은 우리가 대추 같은 거 아니면 꿀을 넣어서 차로 드실 수 있지만 건강은 생강을 말렸기 때문에 매운 성질은 더 올라가 있고 또 수분이 많이 빠져 있어서 그냥 차로 드시기에는 많이 맵습니다. 그래서 약재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잘 아시는 감초입니다. 감초는 모든 약을 조화시키고 해독작용을 돕는데 또 그 외에도 감초의 작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중탕에 들어가는 약재 구성은 인삼, 백출,
건강 감초인데요. 제가 이렇게 약재 구성이 간단한 처방들을 소개를 해드리면 집에서 많이 끓여 드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약재가 많은 처방보다 약재가 조금 들어간 처방이 더 위험하달까 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알아보셔야 되고요. 대표적으로 감초 같은 경우는 흔하게 많이 들어보셨지만 생감초, 생으로 사용할 때, 또 그냥 구웠을 때 자감초, 혹은 이걸 꿀에다가 구웠을 때 각각의 역할이 달라지기 때문에 특히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감초가 많이 들어간 약이나 그런 식품들은 드시면 오히려 혈압을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감초에 관한 게 궁금하시다면 제가 예전에 올렸던 감초 관련 영상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인삼탕의 기본 구성 조금 살펴보셨고요. 인삼탕은 어떤 분들에게 잘 맞냐면 기운도 없고 소화기도 약하신 분들, 특히 배가 차가워서 배에 손을 대면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배에다가 따뜻한 걸 올리면 컨디션이 좋으신 분들, 그리고 특히나 윗배가 우리가 배꼽을 기준으로 중간, 배꼽 위라고 했을 때 윗배가 좀 아프신 분들에게 더 도움이 되시고요. 위장이 약하신 분들이라면 기본적으로 따뜻한 음식 좋아하실 거고, 또 윗속이 비었을 때 소리가 좀 꼬록꼬록 소리가 좀 많이 나실 거예요. 그런 분들, 또 위 부위에 손을 대면 배가 차가운 게 스스로 느껴지십니다. 위가 좀 위가 차가우신 분들은. 그래서 그 비위가 조금 허약하고, 이때 비위가 허약하다는 건 입이 짧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배가 차고 소화기가 좀 허약하시고 손발이 차고, 그것 때문에 피로감을 더 잘 느끼시는 겁니다. 흡수도 잘 안 되는 데다가 또 손발이 차니까 대사가 잘 일어나지 않아서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남들에 비해서 빨리 피로감을 느끼시죠. 얼굴색은 검거나 붉은 쪽보다는 하얗거나 약간 누러신 그런 분들이 좀 많으신 편이고요. 또 기본적으로 이런 분들은 근력이 없어서 힘든 일을 잘 하지도 못하시죠. 이럴 때 또 지금 같은 계절에는 특히나 손발 차시고 몸 춥고 뭐 하실 겁니다. 또 뭐 좀 잘못 드시면 설사 잘 하시고요. 설사를 할 때 좀 스르르 배가 아픈 상태고요. 설사하고 나면 좀 기운이 빠지시죠, 이런 분들은. 설사를 하고 나면 개운한 분이 계시고요. 설사하고 나면 기운이 쭉 빠지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이중탕이 맞으시는 분들은 설사를 하고 나면 기운이 쭉 떨어집니다. 이런 분들이 기초 체온을 올리고 비위를 따뜻하고 건강하게 하는데 좋은 처방이 인삼탕입니다. 이중탕은 그래서 또 인삼탕이 잘 맞으시는 분들은 평소에 몸이 차기 때문에 소변 양도 많고 소변도 좀 맑은 편이십니다. 평소에 본인이 난 손발도 차고 소화기도 허약한데, 그래서 내 체질을 좀 개선하고 싶은, 체온을 좀 올리고 싶은 처방을 먹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인삼탕, 이중탕 기억하셨다가, 이런 처방은 일주일, 2주일 안에 효과를 보는 건 아니고요. 한 달, 2달 이렇게 좀 길게 드셔야 되는 처방이라서 오히려 더 안전하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기초체온 잘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건강 잘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요. 생활 속에서 지키실 수 있는 자그마한 습관들, 그리고 또 필요하시다면 한약을 이용해서라도 체질 개선이 가능한 그런 처방이니까 인삼탕, 이중탕 기억하셔서 그냥 춥게만 보내시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시도해 보신다면 훨씬 더 삶의 질이 높아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 영상 도움 되시길 바라고요. 꿈꾸는 한약사 김경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